현재 이제 박장선 환경산업기술원에 있는 전문연구원님께서 이 사업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듣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장선 연구원입니다. 저희 금융지원실에서는 환경정책자금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정책자금은 크게 재정융자하고 민간조달융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융자는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마련해야 장기 저리로 기업에 대출하는 운영 방식이고요. 민간조달융자는 기술원이 민간 자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2차 보전 예산으로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정융자 방식에는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가 있고 친환경 설비투자, 그다음에 청정대기 시설 융자가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은행의 여신 담보 심사 통과 후 평가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조달 융자는 그 융자명이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 자금이고요. 지원 방식은 참여 금융기관 우대금리의 50%에 대한 이자 차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의 규모는 3천억 정도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설비 투자는 500억입니다. 금년은.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1,000억 정도로 다 증액을 할 예정이고요. 청정대기 시설융자는 이제 2,184억 원이 융자 규모고요. 그 다음에 녹색전환 금융활성화 자금은 이제 14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자금명이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설치 자금, 그 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 오염 방지 시설 자금 내고 있고요. 그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중소환경산업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기업 중에 환경산업체, 환경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소중견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게 오염방지 시설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 설치 자금 같은 경우에는 80억, 그 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은 20억, 오염방지 시설 자금은 이제 80억이 되고요. 대출 금리는 이제 분기 변동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설비 투자, 오늘 ESG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친환경 설비 투자 융자 지원 사업인데 자금 명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 기업이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원 한도는 80억, 사업자당 80억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해가지고 10년 이내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분기 변동 금리고요. 현재 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어제도 금리가 올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친환경 설비 투자 융자의 분기 변동 금리 현재 대출 이자는 3.35%입니다. 그리고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융자가 있는데 이거는 시멘트 제조 시설이나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등이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한도는 없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녹색 정책 금융 활성화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금명이 온실가스 발생 저감 설비 자금입니다. 좀 저희 친환경 설비 투자 융자 지원 사업하고 융자명이 좀 약간 유사한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원 한도는 없고요. 최대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그 다음에 참여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대출금리는 환경부 고시, 환경개선 특별회계금 융자금 지원 조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정책 자금에 대해 뭐 융자 규모나 이제 지원 한도는 저희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지원 범위, 주요 사항이 지원 범위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자 신청 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지원해드리고요. 또 요거는 이제 연계 승인 기존에 받았던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만은 자금을 못 받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못 받은 대출을 못 받은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 범위를 적용한 건이라서 요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원 범위에서 좀 제외되는 조건이 있는데 토지 부인 매입,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임대, 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의 시설, 그 다음에 무자료 공여 등에 의한 지출 비용은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제외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 승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의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도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1년간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 영업 중지 또는 이를 가름한 과징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고소 고발 중인 사업자가 또 제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융자를 받은 환경 정책 자금을 신청하신 기업은 없으시죠? 혹시 여기 오신 기업 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설비 투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환경 정책 자금 융자 운용 요강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대략 한 17종 정도 되고요. 대상 시설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설비 투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은 건축물, 공정 및 장치 등 사업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 장비로의 교체 신설 비용으로서 부대 시설, 설계 비용, 그 다음에 필수적인 토목 공사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필수 요건으로는 지원 대상 시설과 함께 계량기, 계측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폐열 회수 이용 설비가 있는데요. 폐열 회수 이용 설비는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설비고요. 건조 배열이나 보일러 배열, 냉각열 등 이런 장치들이 대상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차압 터빈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발전과 관련한 설비래 가지고 혹시 요거는 스팀 터빈 발전이나 차압 구동 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인버터라고 해서 인버터 제어용 공기 압축기, 그다음에 냉동기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 중견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 등이 요즘은 인버터 제어용 에어 컴프레셔로 많이들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기기로 LED 조명 등을 공장 내에 설치하실 경우에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연료 전환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가 있는데 보일러, 건조 설비, 버너로 등이 연료 전환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개선이라고 해서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부생가스 회수 설비는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시설로 가열로 및 열 처리로가 있는데 이거는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가열 및 열 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그다음에 공연비 또는 론의 온도 제어 기능을 갖춘 가열로 및 열 처리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스 설비로서 플로로 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를 하는 장치나 또는 시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운전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 장비, 모니터링 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가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전처리 장치로서 폐기물 전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나 선별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체 커플링이라고 해서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 축에 회전을 출력 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 장치로 하는 송풍기나 펌프 등이 설치하실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포집 기술이 있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신에너지에는 수소 보일러, 수도 정제, 개질 시설, 그다음에 연료 전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친환경 설비 투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을 신청하시는 기업 중에 태양광 발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자가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전력을 다 거의 한전에 100% 판매를 하시는 설비들은 저희가 사업장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폐기물 열분해 시설, 그 다음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하는 위한 설비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 부생가스 이용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재압축 장치, 그 다음에 기타 저희 환경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사업도 저희한테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저희 그 중복되는 자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시설 여부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들이 있냐 하면은 대략 한 15종의 제출 서류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는 필수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심사 가능 사전 상담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이나 그 서류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서식 2에 서약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그다음에 해당할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서는 이제 해당 기업의 하나이고요. 서식 5에 온실가스 감축계획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계획 산출 내역서를 아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좀 작성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기관을 업체를 좀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시면 이 온실가스 감축계획 산출 내역서에 대해서 컨설팅해서 작성해서 검토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으로 제출할 목록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상태, 국세 및 지방 납세 증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원 순위를 저희가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성장성이나 환경기술 우수성, 환경부 사업 연계성 등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시공, 제작업체,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견적서, 계약서, 그 다음에 세부 도면까지 제출을 하시면은 필수 서류는 다 제출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또는 신고서, 그 다음에 고율장치를 사용할 때는 고율장치 인증서 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였을 때 저희가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 심사는 완료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자금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료전환 버너 시설하고 그에 따른 이제 좀 부대 시설 등을 좀 신청해가지고 설치하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3.3억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감축률이 한 73%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천안시 유색메리점 메리가스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6.3억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75%의 감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설비 투자 융자 신청 절차는 저희가 이제 융자 공고를 매년 정기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수시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친환경 설비 투자는 현재 상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상시 접수 중에 있고요. 융자 신청자, 수요자가 기술원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대여, 그 다음에 중간 점검, 완료 점검, 원리금 사후, 관리 순으로 이제 사업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산출 계획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작성에 너무 어려움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서식 1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 사전 상담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 상담은 어디서 받으시냐면 아마 지금 기업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의 영업 지점이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지역 단위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갖고 계시는 곳은 안 되고요. 저희가 뭐 경남, 국민, 기업, 광주, 농협, 대구, 부산, KDB 산업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에 가서 사전상담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만 합니다. 그래서 환경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그 종합 포털에서 환경 정책 자금 지원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요 하단에 보이시는 요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환경 정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의 김두영 부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자금융자실 안에 융자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규모 및 지원 조건,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대상, 그리고 절차, 그리고 나중에 안내사항 및 Q&A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혀 있는 거 에너지 신산 투자 유도를 및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금액을 이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쉽게 설명해서 분산형 전원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저희가 특정 사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융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 대상으로 ESS, 제로 에너지 빌딩,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그리고 발전소 온배 수열 활용 등으로 이제 총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지원되는 대상이 좀 적긴 한데 이게 사업 자체가 만들어진 게 특수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산형 전력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규모는 이제 예산이 계속 깎이다 하다가 이제 50억까지 내려왔고요. 대상은 이제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가능하고, 비율은 이제 기업 유형별로 이제 차등 지급인데 이제
제가 이거 글을 잘못 적었는데 중소기업이 90%고 중견기업이 70%, 대기업이 40%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출 방식인데 이제 간접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사용자 업체한테 융자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기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은행으로 돈을 지급하면 은행이 이제 사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하는 그런 간접 대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자율은 또 저희가 분기별 변동 금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3, 4분기 금리는 1.75%고요. 네, 계속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4, 4분기에도 이제 금리가 약간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기간은 이제 사업별로 좀 다른데 기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수요 자원 거래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이제 3년거치 7년, 총 10년짜리고요. 수요 자원 거래 사업은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 그리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 이렇게 대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저희 규모 및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타 에너지 신산업이 뭐 제로 에너지 빌딩, ESS, 발전소 온별 수요 사업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장 한도는 50억이고 기간은 3년같이 7년, 총 10년이고 수요 자원 거래도 동일합니다. 한도는 50억 동일하고 대출 기간 2년같이 4년 분할 상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도 한도 50억으로 동일하고 대출 기간도 2년같이 4년 분할 상환입니다. 금리도 현재 3, 4분기 1.75고요. 저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이제 시설 자금도 있지만 운전 자금도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대신 이제 운전 자금은 대출 기간이 2년까지 4년 분할 상황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가지고 이제 주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먼저 ESS 이제 전력 저장 장치죠. 생산된 전기를 이제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 효율 향상을 도모한 사업이고요. 일단 수요 관리용 신재생 발전 연계도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주파수 조종용 ESS는 이제 저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은 이제 일단 예비 인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지고 예비 인증을 취득한 사업 아니면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이상의 이제 예비 인증을 취득한 사업으로서 3년 이내 예비 인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본 인증 취득을 위해서 그 사업을 이제 개시하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신축이든 개축이든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21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이제 저희 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오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좀 그러니까 등록된 사업자들만 저희 쪽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제 기타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추진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앞에 말씀드린 지원 분야 말고 저희 쪽으로 신청을 이게 분산형 전환에 도움된다. 이 연료전지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나 연료전지 구축을 위한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쪽으로 이 분산형 전환 그 구축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야 되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 평가위원도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연계성 같은 거 이제 평가해가지고 해당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 가능하다고 이제 평가가 내려지면 그때 이제 똑같이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절차는 처음에 이제 신청자 명단에 이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외부 평가위원 평가를 거쳐가지고 해당 지원이 이제 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럼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그 해당 저희 쪽 신청해 주실 때 표기해 주신 금융기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어쨌든 대출을 이제 심사하고 채권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은행에 저희가 위임을 한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대출이 뭐 거부되거나 뭐 신용 부족, 뭐 담보 부족을 해서 대출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따로 그 대출 거부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 이후에 뭐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 심사 통과해서 추천 금액에 대한 이제 대출이 확정이 된다면 은행 쪽이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해당 금액에 맞는 걸 이제 은행 통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융기관은 아까 환경기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금융권은 다 가능하고요. 농협은 지역농협제만 농협중앙회만 가능합니다. 수협도 수협중앙회만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쨌든 금융기관이 그 신용 담보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서류를 저희가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대출이 신청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뭐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 품질 이런 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22년 사업은 22년에 계약서가 쓰여 있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전년도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4분기죠. 전년도 4분기에 이후에 이제 착수된 사업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21년 10월 이후에 착수된 사업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으면 30일 이내 그러니까 뭐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저희가 추천 여부를 이제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 인출 시한이라고 저희 추천을 받으면 이제 인출을 뭐 예를 들어 뭐 3, 4월에 추천을 받으셨는데 뭐 이자 같은 이런 부담 때문에 12월까지 막 인출 안 하다가 12월 말에 갑자기 자금 인출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뭐 정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계속 주기적으로 써야 되고 그걸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 최초 자금 5%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부 이상은 무조건 인출을 하셔야 되고 6개월 이내는 이제 60% 전액 인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자금은 올해 추천받은 자금은 올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연도에 모두 다 인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올해 좀 힘들다, 좀 사업이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올해 다 추천받은 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하면 저 2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 2월 말까지는 해당 사업을 2월 신청해 주시면 2월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은 무조건 저희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고요. 신청이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는데 신청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이나 안내 자료 실은 거 거기에 이제 다 저희 자료가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은 3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추천 여부랑 인출 여부에 따라서 조금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변동금리며 3분기 기준 1.75%고 4분기에는 한 2%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ES경영실의 문종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IPA 기업은행은 지난 2월 ESG 경영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ESG 경영 확산을 동참하고자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성 연기대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ESG 경영 성공 지원 대출 상품이 바로 해당 사업의 핵심이며 출시 6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중소기업 200여사에 9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기조에 따라 자금 조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대출 상품을 통한 금리 감면 혜택으로 국내 많은 중소기업분들은 이자 부담을 낮춘 동시에 원청사로부터 요구받는 온실가스나 폐기물 감축, ISO 인증 등의 ESG 경영 실천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본 대출 상품 과정에서 접한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설명의 이후 개별 상담과 추후 문의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 성공 지원 대출의 개요는 조금 전 말씀드렸고, 본 대출 상품은 현재 ESG 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ESG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IBK 기업은행 내에서 조회하셨을 때 기업 신용등급 BB 플러스 이상의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해당 확인서 등급에 따라서 금리 감면 혜택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차등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1년 이내. 그래서 어제자 기준으로 약 1,200원 정도의 대출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 절차인데요. 일단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또는 IPK 기업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ESG 성공 지원 대출 신청서 약식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걸 작성하신 다음 밑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접수처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접수처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접수해 주시고 이제 혹시나 신청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신청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접수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렇게 접수된 서류는 ESG 전문 평가기관으로 이제 전달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제 이 평가기관에 이제 신청한 기업분들이 의뢰한 신청서의 대상과 평가서 발급 요청을 하고 그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평가서가 발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저희 쪽이랑 같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서가 발급이 되면 이게 다시 대한상공회의소 제 이메일로 전달이 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친 후 IBK 기업은행 본사의 최종 의견 검토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해당 이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IBK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일반적인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되었을 경우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아까 보신 대로 대출 실행 시 감면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올려드린 안내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용을 길지 않은데요. 일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대출 가능 여부는 IBK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금리 우대 혜택을 위한 것으로 확인서 발급만으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별도의 대출 심사 과정을 요합니다. 또한 신규 운전자금 지원만 가능하며 시설자금 지원은 불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우대 혜택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공되며 기간 만료 신청서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우대 금리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목표가 좀 미달되었을 때는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게 첫 페이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기업명,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그런
기업 정보를 적어주시게 되어 있고 이후는 각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목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에 대한상공회의소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우스 올려주시면 ESG 경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24번에 대한상인 기업은행 ESG 지속강수 연계대출 신청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전 버전의 그런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규모, 대출 대상, 대출 한도, 대출을 이제 했을 때 금리가 어떻게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리고 이제 신청 문의란에 작게 보이는데 여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메일 주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쪽으로 대한상공회의소 ESG@코참단넷으로 그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다 온라인 신청이고 지점에서 신청서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제 여기 공지사항이 제목 밑에 두 가지가 있어 그 첨부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서 양식이고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기업 기본 정보,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 관리 체계에서 기업명, 기업소개, 주업종명, 주업종 코드 적어주시고 여기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업분들께서 각 사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들을 두 가지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겠다. 이제 그 ESG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이 신청서를 검토할 때는 옆에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란에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몇 % 감축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 연도를 설정하시고 그 이후 연도 아직 22년도도 안 끝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예상치를 같이 적어주시고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랑 3페이지가 상동이시고요. 그래서 KPI 부분에는 이제 기자 소개, 당사는 어떠한 업체입니다. 언제 설립되었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는 온실가스를 좀 지금까지 얼마큼 배출해 왔는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KPI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 목표를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KPI들을 왜 선택하시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SP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세부적인 수행 계획을 적어주시는 그 란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ESG 전문 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같은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뭐 이제 5개년치 온실가스 및 매출액, 산출량 데이터 그래서 기존 정보가 없을 때는 산출 계산기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기준 연도 대비해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밑에 이렇게 엑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그 산식을 통해서 적어주신 다음에 매출액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단이라는 거는 이 온실가스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뭐 0.00 몇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쭉 이어지고 21년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1년도를 했을 때는 21년도의 원단위 거를 분모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분자로 놔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년도기 0.05였다. 그리고 22년도기 0.02호였다 이러면은 0.5가 되는데 그럼 이게 50% 감축이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저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연도로 설정하신 25년도라든지 24년도까지의 그 감축 목표 27%를 여기 아까 양식 시청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SPT 부분에 그 아까 표를 적어주시고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IBK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하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 이 각사에 맞는 그런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제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KPI들도 있는데 뭐 ISO 인증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인증한 기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우리 업체는 이런 업체고 어떤 식으로 좀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언제 이렇게 발급이 될 수 있냐라고 문의하시면은 이제 뭐 8월부터 제반 준비하셔서 9월에 심사 신청하시고 일단 컨설팅 받고 교육 받고 하시면 2022년 12월 안에 그 인증 완료 가능하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옆에 그 부분에 성과 목표 부분에 2023년 내 또는 2022년 내 인증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KPI는 마찬가지로 당사 소개 그리고 이 KPI를 선택하신 이유 뭐 ISO 중에서 그 산업안전보험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제조업체고 어떤 공장에서 이제 어떤 위험성이 전제적으로 있다.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험 교육 시스템을 그 인증을 받으면은 그런 근로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것도 대응이 가능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그 경영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ISO 인증을 목표로 하고 달성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적어주시고 SPT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수행 일정은 사실 그런 어떤 인증 같은 경우에 더 적합하다 볼 수 있는데 그 기관에 문의하셔서 실제로 들으셨던 내용 2022년 8월 지금이니까 9월부터 신청하시면 10월에 심사 받고 컨설팅 받고 교육 받고 11월에 심사 나와서 22년 12월에 이제 인증이 완료 가능하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고 그 나머지는 정보 이용 동의서랑 그 관련된 면이라서 다 동의를 해주시고 이제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에 그 기업 대표자분, 법인, 인간, 날인이나 뭐 개인 기업 분들 서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인감 날인하셔서 뭐 PDF 파일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공지사항 지금은 이제 방금 개별 상담에 신청하지는 않지만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간단한 질의응답 하실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표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그럼 여자분들은 저기 마이크를 빼서 좀 그 상공회의소 발표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협약은행이 아마 기업은행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업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SK 관련해가지고 기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ESG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가 결과가 뭐 금년 쪽에 나올 텐데 그 결과를 활용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지금 별도의 뭐 평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은행 또 뭐 갖다 주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평가 기관에서 나온 그 평가 결과만 가지고 바로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고 이미 다 했으니까. 혹시 실례지만 평가 기관이 어디 있죠? 나이스 DMB. 저희 IBK 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대출상품은 이제 중간에 다른 제3자 평가 기관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구조인데 저희 KPI 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시면 가능하지만 뭐 ISO 인증이라든지 이제 나이스 DMB 같이 특정한 어떤 평가 기관에서
별도의 그런 인증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목표가 이제 저희 상품이랑도 연관될 수 있으니 한번 그 신청서 양식 검토해 보시고 안 좋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셔서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첫 번째 그 지금은 기업은행과 기업은행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더 이제 다른 시중은행들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셨던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야 뭐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신한기업 설립투자 융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신청해서 결과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마감일로부터 저희가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게끔 융자 운영 요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또 친환경 설비 투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그럼 아까 그 7일 이내에 결과 나오고 네. 그 융자금 대여나 그 절차에 추가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출 심사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여 신청까지는 한 달 이상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대출이다 보니까 혹시 중도 상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은행마다 다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도 상환 하실 때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